네, 내가 답지를 미리 다 해놨었는데. 근데 어제 SNS만. 미리 받은 거 같아. 자 우선은 요 스팀라이트 교재를 좀 줄게요. 10강입니다. 네. 아. 그리고 또 있어요. 저 다른 하나만 알려주시면 안 돼요? 다른 잠깐만요. 네. 교과서 5과 유사어입니다. 뭐요? 이거 우리가 크이진이에요? 이거 코사인 아니에요? 코사인이요? 퀴즈 사인 아니에요? 퀴즈 사인? 퀴즈 사인 아니었어요? 쿠이진. 퀴즈. 거의진? 여기 프리사인, 프리사인. 그 코사인. 발음 끼워 보는 법 알려줄게요. 근데 저 어떻게 보는지 알아요. 안 마. 진짜 알아요. 근데 여기 안 쓰잖아요. 조용히 저기. 해. 조용히 해. 미안. 아 이게 잘 안 보이나? 이게 잘 안 보이냐? 여기? 그걸 보는 거잖아요. 흐려요. 퀴즈아인. 짜인. 맞아 퀴즈아인이야. 나대지 마. 퀴즈. 요 상태를 그냥 케이슨이에요. 케이슨. 퀴즈. 맞지 얘들아? 퀴즈가 아니라 왜 저러는 거야? 오늘 텐션이 미쳤어. 이게 안 나와. 퀴즈. 여기 귀신이 아니고요. 내가 빨리 말하면 내 이름인데 유진. 땀이라. 유진. 자 지난번에 했던 거를 좀 이어서 볼게요. 3번부터 하면 되죠? 6강 3번? 네. 응? 저 스페셜 레슨 어머니 보고 받으시면 안 돼요? 아니요 돼요. 감사합니다. 그래 하나 왜 좋아? 난 영작 때문에 협하면서. 자 3번부터 보자. 지금 다 힘든가 봐 다. 전부 다. 이게 올해가 참 1학기가 힘든 게 선생님들도 다 죽으려고 그러고 학생들도 다 힘들고 시험 대비가 연속이니까 다 번아웃이 온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들어요. 저도 지금 한 며칠째지? 한 5일째 내가 5시 퇴근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어제는 4시. 쌤 어제 4시 반에 어제는 4시 40분이야. 40분이야. 네. 쌤 나의 오늘 오늘은 4시 40분에 퇴근. 근데 이게 일을 그렇게 하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체력이 안 따라줘 이제. 학원에 이제 한 6시간씩 있다 보니까 맨날 어제 이제 4시 40분에 퇴근하고 잠을 제가 7시 반에 잤어요. 아침에. 집 가는데 얼마나 걸리세요? 평균적으로 한 30분? 차 타고? 근데 이제 아무튼간 집에 도착해서 뭐 씻고 뭐 근데 이제 또 이게 그런 느낌 아세요 혹시? 진짜 피곤해 뒤지겠는데 잠 안 오는 거. 약간 그런 느낌 들 때 있잖아요. 네, 제가 요즘에 좀 그래서 잠을 좀 설쳐갖고 이제 7시인가 이제 잠들고. 근데 이제 오늘 또 이제 이 작업을 하느라 그랬어요. 어제 지금 여러분 나눠준 교재에. 근데 내가 구문 분석 작업을 다 못하고 이제 가갖고 이거랑 또 뭐 할 게 이제 많다 보니까 제가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한 4시간 정도 안 쉬고 일해야 마무리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갖고 이제 아침에 11시 일어나고 씻고 준비하고 이제 12시쯤에 또 왔죠. 그래서 막 계속 일하고 일 끝나니까 5시 20분이었어. 그러고 있다고. 니네도 그렇게 하고 있겠지 공부? 다 모였으니까. 내 듯이 말은 잘해. 맞아. 자 봐봐. 6강 3번 보겠죠. 3번 지문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 그렇게 어렵지 않고 그냥 무난하게 여러분이 잘 볼 수 있을 텐데 역시나 전에 내가 말했다시피 직독직해는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일단 전체 내용 먼저 보고 직독직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자. 구조도식 패턴은요 약간 이제 이게 좀 짬뽕이 되어 있는데 도입 원인 결과 주장이라고 나와 있죠. 사실은 이걸 도입부라고 해도 되고요. 아니면 어떤 특별한 현상이라고 봐도 돼요. 어떤 현상이 있고 이거를 문제점으로 보셔도 됩니다. 얘가 문제점이고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라고 얘를 보셔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 이거는 뭐 주장은 그대로고요. 자, 내용을 보자면 처음에 제품들이 보통 양 끝에 있으면 더 잘 팔리고요. 가운데에 있으면 덜 팔린대요. 즉 사람들은 보통 진열대에서 양 끝에 있는 제품을 구매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막 대형마트 같은 데 가면은 이렇게 진열대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냐. 그러면은 제품들이 막 이렇게 있잖아. 그럼 있으면은 보통 사람들이 이 양 끝에 있는 거를 사는 경향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래서 그 이제 원인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가게 주인 입장에서라고 생각해봐. 야, 내가 가게 주인인데 여기만 팔려, 여긴 안 팔려. 똑같은 제품인데, 그럼 이거 문제 있는 거지, 그렇지? 맨날 우리가 끝에다가 이렇게 몰아넣을 수도 없고, 그렇잖아.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당연히 가게 주인 입장에서는 골고루 잘 팔려야 좋겠죠. 근데 이 골고루 안 팔리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야. 됐어? 그럼 이제 이걸 해결해야겠지. 어떻게 하면 이 가운데 있는 제품이 잘 팔릴까? 이걸 이제 고민해야 될 거 아니야. 그에 대한 해결책이 바로 요 3번의 결과라고 써 있는 부분인데, 즉 잘 팔리지 않는 그 가운데 제품에다가 빨간색을 적용시키면 해결이 된대. 빨간색. 그러니까 왜 빨간색을 적용하면 잘 되느냐? 이 사람이 그냥 주장하는 거야. 가운데 있는 제품에다가 빨간색을 적용해봐라. 그럼 제품이 잘 팔릴 거다. 근거가 나와 있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유는 단순합니다. 빨간색이 눈에 잘 띄기 때문에 그래요. 이유는 그거야. 이유는. 자,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사람들의 이제 소비자들의 이 구매의 어떤 성향을 통해서 가운데 있는 제품을 어떻게 이제 사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내용인데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as는 전치사로도 이제 뭐뭐로서라고 해서 하면 돼. 그래서 a producer of the product, 제품의 생산자로서. 어떤 제품이냐면 with a selection of green vegetables. selection of 하면은 엄선된이라고 해서 하면 되거든. 엄선된. 그러니까 엄선된 녹색 채소들을 가진 제품의 생산자로서요. 근데 그 녹색 채소가 어떤 거냐면 that were laid out이라고 나왔는데 여기 layout이라는 표현이 있죠. layout. 이 layout이 아래 쓰여 있어요. 또 안 쓰셔도 돼요. 이게 배치하다라는 뜻이야. 배치하다. 그럼 여기 수동태로 나왔으니까 배치된 거겠죠. 그럼 배치되어 있대. Along the full length of the display 하고 나왔는데 이게 여기 오타 있었어. 얘들아 여기 좀 바꿔줘. 이게 세로가 아니라 가로예요. 가로. 오타예요. 오타. 자 봐봐. 직역을 하면은 디스플레이는 진열되고요. length라는 건 원래 길이란 뜻이지. 근데 여기서 길이가 아니라 이렇게 쭉 일렬로 된 가로를 생각하면 돼. 가로기. 됐어요? full은 꽉 찬 거죠. along 뭐뭐를 따라야. 그럼 이걸 직역하면 진열대에 꽉 찬 가로를 따라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 그럼 진열대에 꽉 찬 가로를 따라가 뭐예요? 여기 진열대가 있어 이렇게. 근데 여기에 제품들이 이렇게 가득 차 있다고. 됐어? 이거를 이렇게 따라서 됐어? 이런 의미예요. 이거를 따라 배치된 녹색 채소, 엄선된 녹색 채소의 제품의 이제 생산자로서요. The chances are that 얘는 이제 부문입니다. 아마 뭐뭐일 것이다 라는 뜻이고요. 이때 대신 생략이 가능해요. 자, 아마 뭐일 것이냐면 more are sold. 더 많은 것이 판매될 거랍니다. 잠깐 보면은 여기 more 뒤에 이제 복수형이 나온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여기서 더 많은 게 팔린다고 했는데 더 많은 뭘 말하는 거야? 더 많은 뭐? 채소들이죠. 채소들. vegetables. 이걸 말하는 거잖아. 얘 가리킨 거야. 얘 복수형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아로 써줘야겠죠. 됐죠? 그러면 더 많은 채소들이 팔리게 된답니다. At the end of the linear display. 이 linear도 직선의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직선형의 진열대의 끝들에서요. end는 끝인데 끝에 s가 붙어있네. 그럼 끝들이죠? 끝들이 어디야? 여기랑 여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양쪽 끝이라고 해석이 되는 거야. 그치? 양쪽 끝에서 더 잘 팔리고요. less are sold 생각이야. 더 적은 게 팔릴 거라는 거야. 중간에서는요. 방금 말한 거랑 똑같습니다. 다시 한번 채소를 이렇게 진열했을 때 그때 어떻다? 보통 양 끝에 있는 게 잘 팔리고 가운데 있는 게 덜 팔린다. 이 얘기한 거야. 어렵지 않죠? 자, 이어서 볼게요. 그럼 왜 그러겠냐? 왜 양 끝에 있는 게 잘 팔리고 가운데 있는 게 잘 안 팔리냐? 뭐 사실 정확한 이유는 안 나오지만 단순하죠. 소비자들이 양 끝에 있는 걸 구매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러겠죠. 당연히. 그죠?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은 끝에 있는 걸 좀 사나? 저는요
제가 이제 대형마트를 안 간 지 하도 오래됐는데 저는 양 끝에 있는 거를 사는 것 같아요. 왜냐면요, 양 끝에 있는 게 뭐가 딸려 있어 상품. 보통은요 라면 뭐 사더라도 뭐 이게 뭐 하나 붙어 있어. 그래서 저는 그걸로 삽니다. 자 아무튼 the aim 목표는 is to maximize sales. 판매를 극대화하는 거랍니다. 그럼 여기서의 목표는 누구의 목표겠어? 누구의 목표? 파는 사람. 그렇지 파는 사람이야 파는 사람 됐어? 그러니까 그 판매자 생산자를 말하는 거겠죠. 그 생산자의 목표가 바로 뭐다? 판매를 극대화하는 겁니다. Along the whole shop fixture. 이 fix라는 게 고정시키다라는 뜻이잖아. 그럼 이 fixture는 고정되어 있는 어떤 물체. 그래서 우리가 설치물이라고 하는데 너네 집에 혹시 그 장롱 그 붙박이장 혹시 이런 거 있는 사람 있어요? 붙박이장이라고 해갖고 이렇게 딱 고정되어 있는 그 장롱 있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이제 fixture라고 해요. 우리 이제 대형마트 가면 이렇게 딱 이렇게 진열대가 딱 고정돼 있잖아. 이동식이 아니라 그런 걸 이제 fixture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 가게의 이 fixture 설치물을 따라 판매들을 극대화하는 게 바로 목표가 되겠죠. 결국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양 끝에 있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잘 팔리는 게 목표다 이 얘기하는 거야. 그렇죠? 자 다음 내용 갑시다. 어렵지 않지 내용? 자 이어서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뭐 해결책이 필요하겠죠?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가? Therefore 따라서 red is used. 이 빨간색이 적용된답니다. In the middle of the bench. 이 벤치라는 건 원래 우리 의자 말하는 건데 이 길쭉한 의자를 벤치라고 하죠 원래. 그래서 여기서도 그 진열대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가로로 긴 진열대. 자, 그 진열대 중간에서 빨간색이 사용된데 왜 사용되냐면 to attract the consumer and lift sales. 고객들을 끌어들이고 판매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이 가운데에다가 빨간색이 사용된답니다. Why red? 왜 빨간색일까? 왜 그러냐면 빨간색은 has hidden messages. 얘들아 이거 여기 내가 써놨는데 이거 현재 완료 아니다 이거. have pp 아니야. hidden이 messages 꾸며주는 pp형이야 pp형. 과거분사 수동형이야 수동형. 완료가 아닙니다. 빨간색은 숨겨진 메시지를 그냥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In a consumer's mind, 소비자의 마음속에. 그럼 어떤 메시지를 빨간색이 가지고 있느냐? 너네도 빨간색 하면 딱 떠오르는 그 이미지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 이미지가 이제 이런 건데요. 이 빨간색은 나타낼 수 있답니다. 위험, 중단, 열정 이런 걸 나타낸다는 거죠. 근데 뭐 얘네가 이 빨간색이 이런 걸 상징한다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면 메시지가 뭐든 간에 그 메시지가 뭐든 간에 빨간색은 일단 뭐야? stands out. 눈에 띈다는 거야 일단. 이 눈에 띈다라는 거를요 지금 동사로서 이제 stand out이라고 썼는데 보통은 눈에 띄는 이라는 형용사를 많이 쓰죠. 그래서 형용사로 쓰자면은 이제 저동에서 이 단어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보기문에서 되게 많이 봤거든요. 뭐냐면 noteworthy라는 단어예요. noteworthy. 이 단어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니네가 그래서. 이게 뭐냐면 주목할 만한 이런 뜻이거든. 주목할 만한. 어떤 눈에 띄는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noteworthy 말고도요 약간 비슷한 게 notable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notable. notable. 됐어요? 이것도 이제 뭐 주목할 만한 눈에 띄는 뭐 이런 거고요. 또는 이제 좀 쉬운 단어를 쓰자면 이제 remarkable 있겠죠. remarkable. 이런 게 전부 다 주목할 만한 눈에 띄는 이런 단어들이다.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왠지 모르겠는데 이 저동 선생님들은 이 noteworthy 단어 되게 좋아해요. 되게 자주 봤어 니네한테 시험지에서. 자 아무튼간 빨간색은 눈에 띄고요. and attracts the eye to it. 그것의 눈길을 끌어들인답니다. 여기서 그것이 가리키는 건 당연히 빨간색을 말하는 거겠죠. 빨간색에다가 눈길을 끌어당긴다. 됐죠? 자 이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 되셨으면 The aim is to draw. 자 목표는 끌어당기는 거랍니다. 소비자의 시선을요. 그럼 얘들아 여기서의 목표는 누구의 목표야? 빨간. 그렇지 빨간색. 오늘 주희 오늘 컨디션 좋은데? 다 맞추고 있어. 맞아요. 그 빨간색을 뭔가 적용시킨다고 했잖아. 그거의 목표가 뭐냐? 일단 소비자의 시선을 끌어당기는 거야. 그 진열대 중간으로요. 다음 내용 가보시면 It works. 그것은 효과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give it a try on a stall. 이 스토리라는 건 원래는 이제 가판대라고 해서 이런 거 생각하면 돼. 우리 길거리에 있는 막 붕어빵 파는 막 그런 거 있잖아. 원래 이제 그런 걸 보통
스토리라고 하는데 여기서 그냥 진열대를 의미한다고 보셔도 돼요. 어쨌든 그 가판대에서 한번 시도해봐라. 효과가 있으니까. 그래서 다음 내용 보면 put a red product in the middle. 대놓고 말하고 있네. 가운데에다가 빨간 제품을 놓아. 대놓고 말하고 있죠. 그죠? 근데 만약에 니네가 붕어빵을 팔고 있다고 생각해봐. 근데 붕어빵이 빨간 게 있을 리가 없잖아. 그치?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빨간색 붕어빵을 만들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경우도 얘가 써놓은 거예요. If a red product. 자, 만약에 빨간 제품이 is not available. 그러니까 사용 가능하지 않다면. 사용 불가능하잖아. 붕어빵은. 그러면은 use a red ray. 빨간색 휘장을 사용하랍니다. 휘장이 뭔지 알아요? 휘장. 테두리 없는 거. 테두리가 없는 거? 아니. 아니 내가 잘 몰라갖고. 테두리가 없는 게 뭐예요? 테두리 없는 게 아니라. 잘 말 못했어. 이 휘장을 말할 수 있는 가장 그 대표적인 게 그 뭐랄까 어떤 마크 같은 거, 마크, 어떤 표식 같은 거를 이제 휘장이라고 하거든요. 어떤 표식 같은 거. 그러니까 뭐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엠블럼이랑 약간 비슷한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엠블럼. 지금 이제 서준이가 리복 저렇게 입고 있잖아. 저런 그 모양 있잖아. 약간 저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어떤 표식 같은, 그러니까 빨간색 뭐 어떤 표식, 빨간색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표식 같은 거를 이제 사용하라라는 거겠죠. In the center of the display. 계속 나와 진열대 중간에다가 to achieve the same result. 자, 똑같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인데 얘들아, 이 똑같은 결과가 무슨 결과인데? 무슨 똑같은 결과랑 뭐랑 똑같다는 거야? 끝이 나도 가운데 나도 똑같이 걸리는 거. 그거는 조금 더 범위가 넓고요. 빨간색 제품. 맞아요,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똑같은 결과란 건 뭐냐면 빨간색 제품을 가운데에 배치했을 때의 결과입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빨간색 제품을 가운데에 배치했을 때의 결과랑 같은 결과가 나올 거라는 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빨간색 휘장을 사용하다 빨간색 제품을 중간에 배치하다 같은 결과가 나올 거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추론할 수 있는데 그 한 번 더 추론한 게 바로 서준이가 말한 답이 됩니다. 빨간색 제품을 가운데 배치를 했어. 그럼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당연히 사람들의 시선이 가겠죠. 사람들의 시선. 그럼 얘들아, 어쨌든 간 우리가 이 판매하는 입장에서 소비자가 어쨌든 간 봐야 살 거 아니야. 최소한 제품을 한 번이라도 봐야 살 거 아니야. 그러면은 최대한 눈길이 많이 가야 그걸 구매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거야. 사람들의 시선을 이제 끄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된다? 당연히 구매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서준이가 말한 이제 최종적인 게 이제 여기에 나온 거지. 최종적으로는 이게 맞죠. 최종적으로. 결국에는 구매 가능성을 올리려고 하는 거야. 전부 다. 가운데 있는 제품에. 됐나요? 자, 그래서 어렵지 않지 내용? 자, 그래서 요약 한번 보겠습니다. 네. 상점에서 1번부터 상점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끌어당기기 위해 사람들이 구매하기를 꺼려하는 가운데 있는 제품에다가 빨간색을 사용하는 게 효과적이다. 이렇게 또 요약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본문에 안 나온 단어는 뭐 이런 거겠죠? reluctant 같은 단어, 아니면 뭐 effective 같은 단어, 뭐 이런 것들. 이런 게 이제 안 나왔죠? 이건 지워도 되냐? 네. 오케이, 알았어. 유진이 믿고 지운다고? 알았어. 여기에서 그 빨간색을 이제 제품에다가 사용한다라고 나왔는데 아까 내가 구조독해 패턴에서 이제 빨간색을 적용시킨다라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적용시키다라는 단어를 써도 될 것 같아. 그래서 여기서 use 대신에 apply라는 단어를 써도 좋을 것 같습니다. apply, 적용시키다. 근데 apply를 만약 쓸 거라면 뒤에 전치사를 for가 아니라 to로 바꿔줘야 돼요.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빨간색을 제품에 적용하는 것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 사람들은 중앙에 있는 제품들에 대한 구매 의사가 낮기 때문에 그 제품들에 빨간색을 사용한다면 또는 적용한다면 사람들이 그것들을 구매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뭐 이렇게도 요약을 해봤습니다. 다 같은 내용이고요. 여기에서는 뭐 이런 거죠. unwilling, 기꺼이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이런 거죠.
그리고 뭐 객관식으로 낸다면 more 이런 거 낼 수 있겠죠. more. 가능성이 높아지냐 낮아지냐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지는 이 빨간색에 숨겨진 메시지가 매장 전체 설치물에서 판매를 최대화시킨다. 매장 전체 설치물이라고 이제 요지가 나왔어요. 전체 설치물. 양 끝쪽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잘 팔리게 한다. 됐죠? 자, 그래서 다 알아봤고 마지막 4번 가겠습니다. 다 됐죠? 아, 요지문이네. 요지문은요 좀 어렵습니다. 요지문은 좀 잘 따라오셔야 되는 게 그 한 문장 한 문장도 어려운데요. 전체 내용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문 난이도 자체가 높습니다. 지문 난이도 자체가. 그래서 일단 내용 파악을 한번 위주로 해볼게요. 구조 독해 패턴은 아주 심플합니다. 그냥 주제 말하고요. 계속 부연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미리 말할게요. 이 주제가 제가 여기다 써놨다시피 추상적이거든요. 만약에 이 글의 주제가 무엇이냐라는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은 첫 문장 주제문이니까 이것만 보면 답을 알 수 있지 않느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 주제문 자체가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런 글의 구조를 볼 때 지금 주제가 만약에 추상적으로 나오면요. 뒷부분에는 반드시 그에 대한 구체화 작업이 이루어져야 돼요. 구체화. 이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했는데 이 구체화된 것만으로도 모자르기 때문에 보통은 예시까지 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보통 이렇게 많이 나와요. 글 자체가. 그러니까 추상적인 거는 이렇게 구체화가 되는 거고요. 거꾸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이제 좀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고 맨 마지막에 추상적이나 비유적인 표현으로 주제를 이제 결론에 말하는 이런 패턴도 있습니다. 보통 그래서 이런 문제가 빈칸으로 잘 나와. 이런 부분은 이제 빈칸으로 또 뚫어놓는 거죠. 이 내용은 뭔 말인지 다 알겠는데 근데 빈칸에 뭐가 들어갈지 모르겠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그러니까 빈칸으로는 이제 난이도가 좀 높은 유형이고요. 얘 같은 경우는요. 보통 이런 패턴은 주제나 요지나 제목이나 요약문 이런 걸로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 패턴은. 왜 그러냐면 아까 말했다시피 여기가 주제문이긴 한데 얘만 보고는 이 글의 주제를 알 수 없어요. 절대로. 그러면 뒤에 구체화되거나 예시로 나오는 말들이 있잖아. 여기에서 공통된 키워드가 있어요. 공통 키워드. 이 공통 키워드를 뽑아내야 돼요. 이렇게 여러 개를 뽑아내야 돼. 이 뽑아낸 거를 조합하면 이게 바로 요약이나 주제가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리고 그 공통 키워드를 뽑아낸 거를 보고 다시 추상적 주제를 보면은 얘랑 당연히 일맥상통할 수밖에 없겠죠. 됐어? 그래서 보통 전체적인 걸 물어보는 식으로 문제 출제를 많이 한다. 이런 패턴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일단 주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미리 말할게요. 다시 한번. 부연 설명 1, 2, 3는요.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다 같은 내용이야. 다 같은 내용인데 패러프레이징만 한 거예요. 계속 이렇게도 말했고 저런 버전으로도 말해보고 다른 버전으로 말하고 그냥 말하는 버전만 다르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전부 다 똑같습니다. 알겠죠? 일단 이걸 먼저 알고 가자고. 자, 주제부터 봐봐. 한번 읽어볼게. 어떠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우리의 과거에 대한 기억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게 주제래요. 이것도 그나마 내가 쉽게 표현하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는 거. 자, 한 번 더 읽어볼게. 어떠한 기준을 설정하는 게 우리의 과거에 대한 기억에 영향을 줄 수 있답니다. 그럼 여기서 애매한 게 뭐냐면 이 기준을 설정한단 말이 애매해요. 뭔 기준을 설정한다는 거예요? 뭐? 이 말이 일단 애매하죠. 그래서 추상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부연 설명 첫 번째를 보면 회상이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회상은 이제 옛날을 기억하는 거죠. 회상이란 실제를 기억하는 건데 우리의 현재의 믿음과 느낌에 의해 왜곡될 수 있대요. 이거 진짜 쉽게 써놓은 겁니다. 참고로 본문에서는 이렇게 안 나와 있어요. 다시 회상, 우리가 과거를 기억한다는 거는 당연히 그 과거에 있었던 실제 일을 기억하는 거겠죠. 실제로 발생했었던 일을 기억하는 건데 근데 그에 대한 그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내 지금 상태에 따라 받아들이는 게 다르다는 거죠. 됐나요? 이게 또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두 번째 봐봐. 회상을 할 때 또 나와요. 우리가 가지는 것은 과거 경험에 대한 기억의 흔적을 포함한 현재의 상태이고요. 말이 어렵게 나왔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현재의 상태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의 현재 믿음과 느낌 요거 말하는 거예요. 요거 똑같은 말이야. 실질적인 과거의 경험이라고 나왔죠. 이게 뭐야? 실제 이거죠. 됐어요? 현재 우리가 사실이라고 믿는 것 이게 뭔데요? 요거야 요거 현재 상태. 됐어? 똑같은 말이라고. 똑같은 말이 계속 이렇게 이어지는 거야. 과거에 대한 기억에 더 큰 영향을 준다. 세 번째 봐봐. 우울하거나 고무될 때와 같이 현재의 믿음 기분에 따라 현재의 믿음 기분이야. 이거죠? 그렇죠? 과거의 경험이 형성될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됐죠?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이 세 개 부연 설명 1, 2, 3가 뭐야? 다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아직 본문 내용을 읽어보진 않았는데요. 조금만 정리를 하고 가볼게요. 조금만 정리를 하고. 자, 어쨌든간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얘만 봤어. 얘만. 아직 본문 내용 안 읽었어. 이 상태에서 너네가 키워드를 한번 말해봐. 이 글의 주된 내용이 뭘까? 키워드를 한번 뽑아봐요. 일단 회상 나와요. 회상. 또 두 개만 더 말해봐. 두 개. 과거. 근데 과거만으로 좀 약해요. 뭐가 더 있어야 돼? 경험. 과거의 경험. 오케이. 경험 좋아요. 경험이라고 해도 되고요. 아니면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하나 더. 현재의 어떤 거? 그렇지. 현재의 믿음. 좋아요. 여기서 본문에는 믿음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저는요, 이 믿음이라는 말을요, 사실 가치관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본문에는 안 나와 있어. 가치관이란 말이. 근데 가치관이라는 말로 해도 문맥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 세 개가 키워드야. 그럼 이 세 개의 키워드를 갖고 만드는 것들이 다 뭐야? 주제, 요지, 제목, 요약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요, 이 글이 내가 말했던 주제, 제목, 요지, 요약으로 나오면 차라리 내신 기준으로 차라리 그게 난이도가 낮아요. 난이도가. 이런 지문을 갖고 만약에 시험 문제를 어렵게 내잖아요. 의외일 수 있지만 진짜 어려운 유형이 뭐냐면요, 순서 배열이에요. 순서 배열이 진짜 어려워. 왜냐면 이 주제를 처음에 주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네가 알아서 배열해라. A, B, C가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왜 얘 다음에 얘가 나오고 얘 다음에 얘가 나오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요. 이래서 어려워. 이래서 순서 문제로 나오면 어려운 거야. 우리가 어떤 시간의 흐름이 있으면 쉽잖아. 연결사도 있고 이러면 쉽잖아. 뭐 반전 같은 게 있으면 쉽잖아. 반전이 없어. 다 똑같은 말이야. 그냥 연속되고 있어. 이런 문제가 순서나 삽입으로 나오면 진짜 난이도가 어려워진다는 거지. 그래서 오히려 그런 쪽이 어렵고 주제나 이런 쪽으로 나오면은 그래도 좀 할만한 지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다. 자, 그러면 내용 한번 봐보자. 어떻게 나오는가. 일단 이 6강의 4번 같은 경우는요, 단어부터 어려워. 단어부터. 그래서 여러분이 단어 학습이 잘 안 되어 있다면 사실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이걸 해석할 때요. 자, 그러니까 단어 학습 철저히 하시고요. 봅시다. anchoring and adjustment라고 나오는데 이 anchor라는 단어가 원래는 닻을 내리다는 뜻이거든요. 배에 닻을 내리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닻을 내리는 게 아니라 기준을 정하다라는 뜻으로 쓰였어요. 기준을 정하다. 여기에 나와 있죠. 자, 그러면 기준을 설정하는 것, 동명사, 그리고 조정. adjust가 조정하다니까 NENT 붙어서 명사 된 거죠. 기준을 설정하는 것과 조정은요, can severely affect, 심하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답니다. 우리의 retrospective personal memory. 이 retrospective는 별주 단어로 나왔는데 시험에서 별주를 안 줄 거예요. 이 spect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spect가 보다란 뜻이거든요, 얘들아.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inspect라는 단어도 있는데 이거는 안을 들여다보기 때문에 검사하다라는 뜻이에요, 실제로. 검사하다. 예를 들어서 prospect라는 단어가 있어요. prospect. pro라는 거는 앞으로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뭔가를 전망하다는 뜻이에요. 전망하다. 앞으로를 뭐 예견하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러니까 spect라는 게 보다라는 거야. 근데 이 IV가 붙으면 형용사인 거 알죠? 레트로라는 말 많이 들어보지 않았냐? 레트로만 뭐 이런 거 나오잖아. 약간 좀 옛날풍 이런 거잖아. 그치? 그럼 옛날을 보는 이런 거야. 직역하면. 그래서 회상한이란 뜻이에요. 그치? 자, 다시 돌아와서 볼게. 우리의 회상적인 개인적 기억력에 심하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야.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첫 문장이 주제긴 해요. 근데 이것만 보면 절대 주제를 알 수 없습니다. 왜? 여기에서 말하는 기준 설정과 조정이 뭘 기준을 설정하고 뭘 조정을 하는 건데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얘만 보고는 답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쨌든 뭐 뭔가의 기준, 뭐에 대한 기준을 말하는 거냐, 뭐를 조정하는 걸 말하는 거냐, 이거를 이제 부연 설명을 통해서 니네가 이제 파악을 해야겠죠. 다음 내용 보자. 자, 다음 보면 While such memory is introspectively 또 나왔어 얘들아. 스펙트라는 건 보다인데 인트로야. 너네 introduce라는 단어 알고 있죠? 소개하다. 그러니까 intro라는 게 뭐냐면 뭔가 자기 자신 안쪽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기 때문에 자기 성찰적인이라는 뜻이 돼요. 여기에서 IVE에다가 LY까지 붙어서 부사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 성찰적으로 이렇게 해석되는 거야. 얘도 별주 단어로 나왔지만 시험에선 별주로 안 준다. 다시 그러한 기억은 자기 성찰적으로 dredging up 하는 과정이래요. 이 dredge up이라는 게 들춰내다라는 거거든요. 들춰내다. 약간 그런 느낌이야. 좀 그 치부를 들춰내다. 그러니까 흑역사 공개. 약간 이런 느낌이라 생각하면 돼요. 이 dredge up이라는 게. 그리고 여기서 내가 부사형 주의라고 써놨는데 LI 붙었으니까 부사잖아. 근데 뒤에 보면 process라는 명사가 있어. 그러면 이 명사 꾸며주는 형용사니까 ly를 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서의 introspectively는 얘를 꾸며주는 게 아니야. 만약에 얘가 process를 꾸며주려면 이 어가 여기 앞에 붙어야지. 우리가 pretty girl이라고 하지 pretty girl이라고 안 그러잖아. 그렇지? 관사가 앞에 붙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앞에 나와 있는 동사 수식한다고 생각하면 돼. 동사 수식한다. 어찌됐든 간 다시 들어가서 뭔가를 들춰내는 것의 과정이래요. 뭐를 들춰내냐? 이 dredging up의 목적어가 이 부분입니다. 관계 대명사인데요. What actually happened? 그러니까 실제로 일어났던 것. 됐죠? 자, 여기까지가 while절이야. 다시 한번 해석해볼게. 그러한 기억이 자기 성찰적으로 실제로 일어났던 것을 들춰내는 과정인 반면에 일단 직독직했어. 넘어가 볼게 일단. It is to a large extent anchored. 자, to an extent 하면은요 어떤 정도로라고 해석을 하거든. 정도로. extent가 정도란 뜻이야. 근데 large가 붙었으니까 큰 정도로겠지. 그치? 그래서 큰 정도로 이렇게 해석하지 말고 그냥 크게 라고 해석하면 돼. 크게. 알겠지? 자, 그것은 크게 어떻게 된다? 기준이 설정된답니다. 비동사의 PP니까. 뭐에 의해서? 우리의 현재 믿음과 느낌에 의해서요. 자, 조금 구체화했어. 근데 말이 어렵지? 한 번 더 볼게. 자, 아까 위에서 뭐라 했어요? 기준을 설정하고 조정하는 게 우리의 회상적 개인 기억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러한 기억이라는 건 요거 말하는 거야. 우리의 회상적 개인 기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한 기억이 자기 성찰적으로 봤을 때 뭔가를 들춰내는 거야. 근데 그 들춰낸다라는 게 뭐야? 그냥 말 그대로 생각해낸다라는 거야. 떠올려낸다라는 소리야. 여기서 들춰낸다는 거. 떠올려낸다. 뭘 떠올려내? 실제로 있었던 일을 떠올려내는 거라고. 이 첫 문장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그러니까 첫 문장이 의미하는 건 회상이라는 거에 대한 개념을 설명한다고 보면 돼. 그러한 기억은, 즉 회상이라는 거는 회상적인 개인적 기억이라 했잖아 위에서. 즉 회상이란 건 뭐냐면 실제로 있었던 일을 떠올리는 어떤 행위이다라고 설명하는 거야. 설명하는 거. 이 첫 문장 패러프레이징 한 거야 이게. 이건 어렵지 않지? 회상이란 무엇이다? 실제로 있었던 일을 떠올리는 걸 회상이라 한다. 그런 반면에 그것은요, 즉 회상 말하는 거야. 서치 메모리야, 이시 가리키는 거. 그 서치 메모리는요, 크게 기준이 설정된대. 아까 기준 설정한다 어쩌고 나왔잖아. 드디어 뭐 어떻게 기준이 설정되는데? 바로 뭐랍니까? 우리의 현재 믿음과 기분에 의해서 기준이 설정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얘도 어찌 보면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이 추상적인 걸 구체화한 거죠. 구체화한 거. 그래서 그럼 두 번째 문장은 뭐다? 그 회상이라는 거는 뭐에? 현재의 어떤 거? 믿음, 기분에 의해 이제 설정이 된답니다. 기준 설정이 된다는 거야. 기준 설정이 된다. 자, 무슨 말인지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 볼게. 저기 고등학생 애들 중에 술 담배 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죠. 그죠? 나도 했었는데. 되게 재밌는 게 3주 전쯤이었는데 내가 이제 이름은 안 밝힐게요. 3주 전쯤에 토요일 날에 제가 이제 원장님이랑 저기
우리 여기 뒷골목 있잖아. 뒷골목 저 맨 끝에서 이제 담배 한 대 피면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었어 원장님이랑. 이제 한 시간 정도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학원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 우리 학원의 한 재원생이 이 뒷골목에서 이렇게 담배를 피면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거야. 이렇게. 나랑 원장님한테 걸렸어 그거를. 걸렸는데 뭐 걸렸다는 말 하기도 뭐해. 아무 말도 안 했어.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냥 원장님은 옆에서 웃으셨고. 나는 이제 보면서 이씨 저기 구석구석에서 길빵쳐하고 있어. 이러면서 봤어요 나는 그랬어.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어렸을 때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제가 이제 고1 때부터 이제 술 담배를 했는데 나이 어렸을 때 고1 때 맨 이제 이때 막 이제 좀 전문 용어로 뭐 이제 다 아시잖아. 뭐 너네도 술 담배 다 하니까. 근데 이제 뭐 우리 딱히 부정은 안 하네. 주희야 뭐 오늘도 끝나고 같이 갈래? 그 이제 우리 이제 전문 용어로 이제 흔히 노상 간다, 노상 간다고. 그러니까 이제 막 술 싸들고 가고 뭐 한강다리 밑에 가서 술 마시고 막 했지 막 그렇게. 근데 이제 그 지금은 이제 입장이 좀 많이 바뀌었잖아. 이때가 뭐 벌써 한 15년이 더 됐는데, 내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제가 학생들한테요 그런 충고를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이랬으니까. 내가 만약에 좀 나름 이제 바르고 정직하게 자란 그런 사람이라면은 너씨 학생이 말이야 술 먹고 담배 피면 되겠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내가 학생 때 술 먹고 담배 피는데 내가 나는 고등학교 때 술 담배 했지만 넌 하지 마 이건 꼰대잖아. 그래서 나는 그 얘기를 못 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과거를 딱 이렇게 회상을 해봤을 때요 그 고등학교 시절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진짜 막장짓도 되게 많이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전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되게 재밌었어요. 막 담배 피다가 뭐 학교에서 걸려갖고 막 일주일 동안 뭐 반성문 쓰고 뭐 하고 막 50대씩 맞고 막 그런 이제 생각이 막 나는데 근데 그냥 재미가 있었어.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 방금 전에 내가 말한 이 고등학교의 회상은요. 내가 술 마시고 내가 담배 피고 어쩌고저쩌고 한 거 이건 뭐예요? 팩트야 팩트. 요겁니다 요거. 그렇죠? 실제로 있었던 걸 떠올린 거죠. 근데 이 회상 자체가 약간 왜곡될 수 있다는 거야. 나의 현재 상태에 따라서. 나의 현재 상태.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지금 삶이 좀 뭔가 좀 약간 불행하다고 쳐봐. 그럼 내가 이때를 돌이키면 뭐라고 생각할까? 아휴, 내가 고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막장짓 하고 다니니까 내가 지금 이러고 살고 있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냐? 근데 이제 지금 어쨌든 뭐 나는 뭐 딱히 불행하지 않고 잘 살고 있잖아. 그러니까 뭐 어렸을 때 뭐 원래 이런 거 다 한 번씩 하는 거지 뭐. 이렇게 이제 그냥 생각이 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일어났던 사건은 똑같아. 이 사실은 변하지 않아. 근데 이걸 받아들이는 나의 느낌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됐어? 그러니까 이거를 회상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뭐다? 현재 나의 어떤 믿음이나 상태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 이게 이제 이 글의 전체 주제인 거야. 이해됐지 뭔 말인지. 됐어? 근데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뭐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와. 한번 볼게. 또 이어서. 자, 그러면 this principle, 이 원리는 has been well established. 잘 확립되어 왔답니다. both, 둘 다 해서요. in the psychological laboratory, 심리학 실험실에서 그리고 in surveys, 조사들 두 가지 모두에서 이 원리가 잘 확립되어 왔답니다. 이 principle이라는 단어는 주의하셔야 되는데 유의어를 제가 여기다가 써놨으니까 참고하시고요. principle이라는 단어가 있죠. 얘는 주요한 또는 교장 이런 뜻이 있고요. principle은 원리 원칙 이런 거 헷갈리지 마시고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원리는 뭐겠습니까? 이 원리 앞에서 말한 이 내용 말하는 거겠죠. 요거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 믿음과 기분에 의해서 크게 기준이 설정된다는 이 원리 이게 잘 확립되어 왔다고요. 심리학 실험을 해봤대. 심리학적으로 뭐 이렇게 했나 보죠. 그리고 조사도 해봤다는 거야. 조사. 여기서 조사는 설문조사 같은 거겠죠. 됐어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삶이 행복한 사람 그리고 현재 삶이 좀 불행한 사람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눠갖고 과거를 이제 뭐 고등학교 때 어땠냐 똑같은 이제 기준을 주는 거죠. 그때 어떻게 지냈냐, 그때 좋았냐, 안 좋았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봤을 때 이제 비슷한 뭐 결과가 나왔겠죠. 현재 그런 가치관, 믿음, 기분에 따라서 이제 뭐 이렇게 그 과거를 회상하는 그 기준이 달라진다. 이런 결과가 나왔겠죠. 심리학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 팩트다 이러면서 이 사람이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이어서 보자면 What we have at the time of recall. 우리가 그 회상의 시간에 가지는 것, 관계대명사, 가지는 것, 관계대명사 나왔으니까 단수 취급하는 거 잘 보시고요. 그것은 is after all, 결국에는 오로지 our current state, 우리의 현재 상태일 뿐이다. 또 말했네? 이 우리의 현재 상태가 뭐라고요? 요거잖아요. 그렇죠? 현재 기분, 미는 이거잖아. 다시, 야 회상을 할 때, 우리가 회상을 할 때 가지게 되는 게 뭐밖에 없다? 현재 상태라고. 현재 상태. 우리가 회상하는 건 과거를 생각하는 건데 그 과거에 어땠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게 결정이 되는 거야. 알겠죠? 자, 콤마 위치 나왔으니까 계속적 용법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includes 포함합니다. fragment. 이 fragment는 어떤 단편 조각 뭐 이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단편 또는 조각이 뭐냐? 결국 기억의 흔적을 말한답니다. 기억의 흔적. 내가 고등학교 때를 회상하면 고등학교 1, 2, 3학년 그 풀 버전을 어떻게 다 기억하겠어? 부분을 기억할 거 아니냐. 이게 이제 fragment라고. fragment. 뭐 예를 들어 야 내가 어느 날은 뭐 술 먹다가 뭐 어떻게 해갖고 어떻게 했었어. 내가 어느 날은 담배 피다 걸렸고 경찰서에 가고 막 벌을 받았어. 싫어합니다. 아무튼 막 그런 것들이 이제 뭐 말하는 거야. 이런 게 이제 그 fragment라고. fragment. 자, 그래서 그 기억의 흔적들을 포함하는데 어떤 기억의 흔적들이냐? Our past experience, 우리의 과거 경험에 대한 그런 이제 과거 단편적인 기억을 포함하는데요. 왜냐하면이라고 써 있는 거 보이죠? 이 땅 표시 세미콜론이 원래 접속사의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왜냐하면의 의미라고 생각하면 돼. 왜냐하면 이러한 단편들은요, are biased, 편향되어 있기 때문이랍니다.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기 때문이랍니다. by 뭐에 의해서 what we now believe or feel to be true. 또 나왔어. 똑같은 말 또 나왔어. 아까 여기 위에서 우리의 현재 상태다라고 나왔는데 그 우리의 현재 상태를 똑같은 말을 또 한 거야. What we now believe or feel to be true라고요. 됐어요? 즉 우리가 현재 믿거나 느끼는 거야. 뭐라고? 사실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실이라고 믿는 것, 지금 사실이라고 믿는 것에 의해 편향되었기 때문이랍니다. 매우 크게요. 뭐보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아는 것보다. 자, 여기까지 독특했어. 문장도 되게 길고 말이 어렵잖아. 다시 한번 볼게요. 하나씩 이해해 봅시다. 다시. 자, 다시 봐봐. 우리가 회상을 할 때 가지는 거라고는 뭐밖에 없다? 현재 상태란 말이야. 현재 상태. 즉 현재 상태에 따라 어떤 과거 회상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어렵지 않지? 근데 그게 이제 뭘 포함하는 거냐면요. 단편적, 우리 과거 경험에 대한 어떤 단편적 기억의 흔적들, 그러니까 이런 것도 포함이 되는데 왜 그게 포함이 되냐면 이 단편 기억들이 편향된대요. 한쪽으로 치우쳐진대. 뭐에 의해서 치우쳐지냐면 지금 상태에 따라서 치우쳐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치우쳐진다라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는 not neutral을 말하는 거야. not neutral. 그러니까 중립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중립적이지 않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 예를 들어서 내가 아까 했던 말을 또 비슷하게 해볼게. 내가 고등학생 때 술 담배 했던 거. 자, 지금이라고 하자. 지금 쌤. 지금 쌤은요 후회 안 해요. 난 안 해. 난 재밌게 보냈다고 생각해. 근데 예를 들어서 좀 극단적으로 내가 이 고등학교 때부터 했던 술 담배 때문에 만약에 1년 뒤에 만약에 내가 죽을 병에 걸렸어. 예를 들어서. 그때도 내가 후회를 안 할까? 그건 아니겠죠. 그렇죠? 똑같은 과거를 내가 회상한다 하더라도 지금 나의 상태에 따라서 지금 내가 믿는 거, 즉 지금 나의 가치관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거는 편향될 수 있다는 거야. 이때는 내가 좋다고 생각했는데 이때는 나쁘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중립적인 거야? 아니잖아. 그러니까 치우쳐졌다는 거죠. 이런 단편 기억들이 다 뭐야? 치우쳐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뭐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사실이라고 믿는 거에 의해서. 지금은 이렇게라고 믿고 있지만 1년 뒤에는 이렇게 믿을 수 있으니까. 이해되냐고요? 오케이? 여기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보다라고 했지. 우리가 의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 이거는 한마디로 뭐냐면 그 과거에 어떤 사실을 말하는 거야. 과거의 사실. 그러니까 실제 있었던 거 말하는 거다. 여기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알고 있다는 거. 즉, 더 쉽게 말하면 we know consciously는 이 술, 담배 했던 사실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다음 내려가 봅시다. 요 글은 너네가
원문 보고 연습 좀 많이 해야 된다. 원문 보고. 알았지? 자, 마지막 문장인가? 이거? 맞는 거네. 이 글이요. 4문장인가 5문장밖에 안 돼요. 문장 자체는 몇 개 안 됩니다. 근데 하나하나가 좀 빡세서 그렇죠. 자, 봐봐. Moreover, 게다가 이 organization 조직인데요. 잠깐 봐봐. 우리가 organize가 이제 조직하다, 구성하다라고 해석을 하잖아. 이거를 이제 원래 이제 A into B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 A into B. 그럼 이제 A를 B로 구성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 이렇게 얘를 얘로 구성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런 특성은요. 품사가 바뀌어도 똑같이 따라갑니다. 지금 organize는 동사니까 이렇게 썼는데 얘를 명사로 바꿨어. 명사로. 그러면은 organization이 되겠죠. 이렇게 됐어요. 그럼 명사로 바꿔도 똑같이 간다는 거야. 이렇게 뒤에 오는 건. 여기까지 됐지. 똑같이 가는데 문제가 있어. 얘는 지금 요 A에 해당하는 게 목적어거든. 목적어. 얘는 당연히 앞에 동사가 나왔으니까 목적어를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얘 명사잖아. 명사가 뒤에 목적어를 받을 수 있어? 명사는 목적어가 모호잖아. 그러니까 이 애를 성립시키기 위해서 이런 단어를 추가해 준 거야. 오브라는 거. 됐어? 그러면 이제 성립하죠. 얘가 이렇게 수식하면 됩니다. 이해되냐? 그래서 지금 문장 구조가 organization of A 여기까지가 A into B 이렇게 나오는 거야. 됐어? 그럼 우리가 해석할 때는 별거 없어. 위에 거는 A를 B로 구성하다 조직하다니까 아래 거는 A를 B로 구성하는 것, A를 B로 조직하는 것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어렵지 않지? 모든 단어가 다 이런 식으로 간다. 이 모든 단어가 이게 좀 잘 어울리는 전치사가 있잖아. 잘 어울리는 전치사. 내가 예시 하나 보여줄게. 비슷한 거. 여기를 주자. 예를 들어서 얘들아, 니네 이런 표현 잘 알고 있죠? be interested in이잖아. 그치? 그치? 그러면은 이 interest라는 게 이제 명사로 쓰면 관심이잖아. 관심. 그럼 내가 뭐뭐에 대한 관심을 쓰고 싶어. 뭐뭐에 대한. 그럼 대한이니까 about을 쓸 것 같지만 in을 쓴다는 거야. 똑같이 내려가는 거야. 똑같이. 그래서 왜? 뭐뭐에 대해 관심이 있다잖아. 얘가. 그럼 얘를 어떻게 해석했어? 뭐뭐에 대해라고 했잖아. 네, 똑같은 거야. 뭐뭐에 대한 관심. 됐어? 그러니까 모든 단어는요 이렇게 잘 어울리는 이런 전치사 같은 게 있으면 품사가 바뀌어도 따라간다는 거야. 따라간다. 됐지? 이게 이제 영작 같은 거 할 때 니네가 파생어 이용해서 영작하는 경우 있을 때 그때 이제 이걸 알고 있으면은 좀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해석해보자. 게다가 조직되는 건데 이러한 과거의 단편 경험들, 과거 경험의 단편들이 의미 있는 패턴들로 조직되는 건 훨씬 더 영향을 받는답니다. 뭐에 의해서? 우리의 현재 믿음과 기분에 의해서. 또 나왔어. 계속 똑같은 말 하는 거야. 특히 if we are particularly 우리가 특히나 뭐 할 때 우울하거나 고무될 때, 격려받을 때. 우울한 거는 다운된 거야. 격려받은 건 기분이 업된 거야. 그렇지? 그러면은 이 두 상태는 뭡니까? 나의 현재 기분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건 좀 극단적인 사례를 말한 건데 내가 어떤 과거에 대한 어떤 경험을 해. 내가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내가 과거에 술 담배 했던 걸 생각해. 근데 지금 현재 기분이 뭐 우울하지도 않고 뭐 딱히 이렇게 뭐 고무가 되어지도 않고 그냥 평범해. 그럼 너 뭐 예를 들어서 쌤 과거에 뭐 술 담배 했어요? 응 했어. 이 정도로 그냥 끝난다는 거야. 근데 내가 만약에 지금 다운됐으면은 그걸 안 좋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내가 지금 업됐으면은 그걸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세 가지 다 이 과거에 있었던 사실은 똑같은데 현재 내 기분에 따라 그걸 받아들이는 게 달라진다. 계속 똑같은 말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내용?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6강 4번까지 다 알아봤는데요.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요약 부분 보시면 우리의 과거에 대한 기억은 현재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와 기분이 어떤지 의존한다라고 나왔습니다. 이 단어들은 전부 다 거의 다 본문에 있어요. depend on 빼고는 본문에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 객관식보다는 서술형 쪽으로 내는 게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본문에 단어가 많이 있으니까. 두 번째, 과거에 대한 기억은 현재 믿음과 기분에 따라 왜곡될 수 있다. 이 왜곡된다라는 표현은 본문에 없었죠. 그래서 이 바로 distort라는 게 왜곡시키다인데 수동태가 나왔기 때문에 왜곡되다라고 해석이 되는 겁니다. 됐죠?
왜곡된다는 거는 과거의 그 기억이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게 달라질 수도 있다. 아니면은 중립적이지 않을 수 있다. 뭐 편향될 수 있다. 다 똑같은 말입니다. 다. 됐나요? 다 본문에 나왔던 거고요. 요지는 뭐다? 과거 경험의 단편들을 조직하는 건 우리 현재의 믿음과 기분에 영향을 받는다. 이게 말이 어려워 보이지만 과거 경험의 단편들, 내가 이런 경험했었고 이런 경험했었고 이런 이게 하나하나 단편이잖아, 그렇지? 이런 것들을 구성하는 게 이 하나하나를 구성하는 게 뭐다? 그때 있었던 진짜 그 사실이 아니라고.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라고. 됐죠? 자, 잠깐만 쉬었다 할게요.